그러니까. 약간 남양 특집 느낌도 있어요. 무릎 꿇고 받아야겠는데. 어디다 대고 전화를 해. 나는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위해 대본까지 써.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신랑이 결혼 딱 할 때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신랑이 전화를 자주 하고 또 시어머니한테는 공주가 좀 많이 해줘라. 공주가 좀 많이 해줘라. 공주가? 제가 자기를 공주라. 신랑이 저한테 이제 공주야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신랑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부모님께 또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한 번도 하루도 안 하는 날이 없이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24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어른들에 대한 이런 공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숙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그런 거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시어머니한테 되게 잘해야 되겠다. 저보다 9살 많아요. 많잖아, 많을 줄 알았어. 많아도 그렇게 많진 않지. 네, 그런데다가 결혼 초기에 전화를 한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29살, 29년을 살면서 전화보다도 저는 이제 글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어머. 네, 안부 인사도 글이 훨씬 편하고 전화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주제거리가 없으면 대화할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드리면은 그냥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날씨가 이렇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고 끊는 거예요. 항상 전화를 하는 게. 네. 상담원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엄마랑 거리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네. 엄마라고 그러시는구나. 네, 시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어려워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글을 썼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랬어요. 우리 신랑이 이랬어요. 이걸 다 이제 썼어요. 네, 그렇게 통화하니까 겨우 2분이 넘더라고요. 통화를 했는데 겨우 이 긴 문장이 2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패턴이 똑같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학원 가서 9시간, 10시간 수업하다가 집에 와서 자는 게 끝이니까 대화거리가 솔직히 없는 거, 소재가 고갈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니까 이제 5년 정도가 되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좀 뜸하게 하는 것이 엄마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공주가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늘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무뎌지기는 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신랑이 자주 안 했으면 전화를 신랑이 자주 안 했으면 나라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늘 있었을 건데요. 옆에서 늘 맨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통화를 하니까 저까지 굳이 뭐 또 전화해서 엄마 저희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할 그게 좀 더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가 이제 조금 그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무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도 뭐 저한테 따로 뭐 너 전화 왜 안 왔니? 이렇게 안 하시니까 앞으로 귀찮아지. 그렇지. 날씨 얘기도 하루 이틀이지. 쓸데없는 소리 듣다 보면 나는 귀찮을 거야. 그게 형식적으로 느껴지면은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종이에 써서 했는데도 3분인데 그래서 가끔 전화하고 딱 끊으면은 30초. 이렇게 끊으면 하루가 불편해요, 제가. 엄마 되게 네 엄마 이러고 끊은 것 같아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를 인정해 주니까. 그럼 요즘엔 한 며칠에 한 번 전화 드리세요?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일정이 있을 때, 무슨 사건 터질 때 이럴 때 이제 제가 먼저 신랑보다 먼저 전화를 하려고 하죠. 왜냐면 신랑이 얘기한 걸 제가 또 얘기하면 우리 시엄마 입장에서는 규태기가 시켰구나 이렇게 또 될까 봐요. 그래서 신랑이 하기 전에 빨리 무슨 일 터지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랬다고 이제 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제 전화보다는 문자나 이런 톡으로 엄마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애기가 없구나. 애기 없어요. 아직 새댁이에요. 애기가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애가 애기는 있으면 사진이라도 보내면 되니까. 애하고 통화시키면 되거든. 어머니. 한미 까까까까 이러면 끝나. 다른 분들은 시댁에 얼마나 전화드리세요? 우리 시대, 우리 때하고 지금 세대가 저쪽 세대하고 조금 신혼 조금 지나고 뭐 그런
이게 우리는 아주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어요. 예전에요? 의무적으로 찾아뵙고 아주 강압적이죠. 그래가지고 전화딜이 그때는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편한 문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며느님께서는 어디? 우리 어떻게- 며느리는 제가 좀 귀찮아요. 제가 좀 바쁘고. 근데 우리 아들이 저기는 지금 안혜상 씨 남편은 자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그게 지혜로운 놈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며느리한테 지시를 해. 모든 것은 며느리가 네가 알아서 어머니하고 많이 자주.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친해지더라고. 아들보다. 뜨악하고 며느리가 좀 어렵고 나는 처음에 이랬는데 결혼시켜놓고 나서 너무 속상하게 많았는데 며느리가 자주 인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들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하고 더 친해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남편이 저 안혜상 씨 남편한테 할 조금 추원을 좀 하면은 선배로서 자기가 자주 하지 말고 안혜상 씨한테 부탁을 좀 하면은 사이가 훨씬 좋아지는 거야. 가까워지기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하시나요? 가까워져야지. 가까워져야지. 아니 어떻게 앉다 보니까 또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머리가 또 같이 높아지니까 같이 세 보이는 것 같아요. 볼륨업 스타일. 세 보이는 여자가 내가 TV 보면 굉장히 세다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연약해. 부드러워. 그래. 종이 호리. 서로 결론을 내려주시니까 저희가 뭐라고. 네, 저는 어떡해. 이렇게 오빠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케들이 우리 선생님처럼 집에 많이 찾아왔어요. 그때 뭐 전화하고 편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이렇게 찾아오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보면서 맞아. 시부모님한테는 자주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같은 거 막 준비해 갖고 있다가 며느리 오면은 막 주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어머니하고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 사실은. 그래, 같이 살지 그지? 않으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할 말을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지. 나는 전해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무를 어떻게 삶는 거야 나무를. 시래기 나무를 어떻게 삶는 거야? 그걸 그렇게 무섭게 물어보셨어요? 어디가 연약해 보여요? 어디가? 어머니, 나무를 맡기셨나 봐요. 이 나무를 어떻게 삶는 거예요? 이 이상한 나무를. 말을 해요, 나무를. 지금 나 나무라는 거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며느리가 시집 와서 오래됐을 경우에고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음식이라든가 김장을 어떻게 담는 건가 무슨 젓갈을 써야 하고 그건 해, 우리도. 말을 자꾸만 만들어서 어머니가 그런 부분에는 아주 재밌게 목소리 톤이 높아져. 그럼. 며느리를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많이 사셨으니까 모든 게 다 더 훌륭하시단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상의하고 그러다 보면 말이 늘어지고 또 고맙고 그러다 보면은 자식이 생기면 손자하고 또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친해지는 거야 그게. 요즘에 다 검색으로 연기를 근데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멀어지듯이 우리 며느리하고는 특히나 친밀감을 만들어서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들이 둘이에요. 그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이렇게 주도적이고 며느리를 지 마누라를 이렇게 지가 주관을 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 드렸어. 어째서 일어나 봐. 근데 그건 수시로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맏며느리로서 행동을 하는데 둘째 아들은 지가 스윗해요. 그리고 남편이 지가 마누라 편이야. 마누라 편이라는 것이 감지가 되는 것이 아니, 못마땅 며느리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절대 마누라 물론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지금 방송하면 큰일 나. 근데 작은 며느리가 지금 그렇게 들렸어요. 제일 무서운 게 비교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지금 비교를 하셨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전화가 자주 안 해요.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큰 며느리는 외국에 있으니까 수시로 오는데 둘째 며느리는 아들이 연락하는 편이야. 근데 그게 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떡볶이 어저께도 뭐 떡볶이 엄마 좋아하는 떡볶이 이러고 이제 갖고 오고 이렇게 달콤한 애인데 며느리 역할을 아들이 해. 근데 그 며느리는 둘째가 더 좋을 거예요 아마. 편해. 아들이 다 해주니까. 그럼요. 아니 조상진 씨는 어때요? 아내가 좀 이렇게 전화를 잘 하는 편인가요? 아니 저기 어떻게 보면은 저도 결혼 5년 차에 안혜상 씨랑 남편분이 9살 차이인데 저는 아내랑 14살 차이거든요. 네. 약간 에이 또 아이고 9살에 왜 얹으세요 14살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은 거에 아내가 또 혜상 씨랑 비슷해요 나이대가. 저
이렇게 공감 가는 것도 있고 제가 남편으로서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저는 또 옆에서 그 남편분이 하는 걸 저도 이렇게 저도 많이 바라보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어머니랑 며느리가 요즘에 많은 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보면은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친하게 밖에서 연락도 해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쇼핑도 하고 그런 집들 많잖아요. 저도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결혼 5년 동안 저희 아내는 어머니한테 10번? 전화 한 10번 정도 했으려나? 진짜?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제가 연락을 어머니한테 많이 자주 드려요. 그 옆에서 마찬가지로 많이 보고. 근데 약간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누나딸 손주랑 아내랑 동갑이니까 동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카랑 네, 조카랑 제 누나딸하고 와이프가 동갑이니까 어머니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호칭조차도 너무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뭐 아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안 하다가 한번 크게 큰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해가지고 저 몰래 어머니를 챙긴 걸 아니까 그 고마움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어머니 건강검진을 받게 되셨을 때 수면 내시경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모님이랑 약속을 했다 이모님이 일이 생기셔서 못 가게 돼서 며느리한테 그 이제 조카 며느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비밀로 하고 얘기를 안 했다가 그걸 당일날 알게 됐을 때 그런 고마움이 굉장히.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그랬는데 극복을 해야 되나요? 극복을 해야지 부부 사이가 조금 편해지니까. 내가 편하려고, 며느리가 편하려고. 그거는 그냥. 자기는 이혼을 꿈꾸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엄마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랬어요. 엄마 몰랐어요. 이러고 막 웃어요 그냥. 그러면은 좋아 진짜 몰랐어요. 엄마 저 진짜 몰랐어요. 막 이렇게. 그냥 막 웃으니까 웃는 얼굴 침 못 뺐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조금 배워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조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요즘 시어머니들이 의외로 뭐 왜 연락 안 하냐 그렇게 쫓다고 해도 되나요? 다그치고. 그렇게 다그치고 그런 어머니들이 많지가 않아요. 보편적으로 어머니들도 의외로 며느리 눈치 많이 보시고 그런 거 연락 자주 하면 센스 없다는 소리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시니까 어머니들이 요새는 의외로 쿨하게 그냥 자기 사생활 터치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참어.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들 많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조상기 씨 아내처럼 계속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한 방 하니까 그게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내상처럼 정말 열심히 해서 대본을 써가면서 했는데 열심히 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정상적인 입구잖아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와닿지가 않아. 한 방이 없잖아. 늘 잔잔하게 하니까. 잔잔하게 생기 없고 그리고 잔잔하게 하다가 또 노력한 사람은요 또 안 하기 시작하면 또 안 해요. 그러면 더 섭섭해. 그리고 또 성격상 있잖아요. 전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요 전화를 정말 남한테 하는 걸 잘 못 봤어요. 유일하게 하는데 나야. 전화를 자기가 전화를 걸어서 하는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싫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런데 나한테만 집착하니까. 나한테만 집착하니까. 그런 사람이 예의상 해야지. 사랑해서 그런 거. 예의상 우리 집은 어른이 나한테 신장 준 누나잖아. 해야 되잖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꼭 내가 있을 때만 전화를 해요. 이거 티나야 되니까. 운전하고 갈 때. 관객이 있어야지. 내가 운전하고 가면 전화 통 안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한다? 그리고 전화해서 언니 저예요? 그러면 언니 뭐 하세요? 뭐 한다? 그래요? 그 좀 막아 또. 그다음에 우리 아내가 말을 안 하니까 고모부는 뭐 하세요? 회사 갔지? 예. 애들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이제 하는구나.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운전을 가는데 또 전화해서 언니 저예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고모부는요? 레퍼토리가 똑같구나. 애들은 뭐 하세요? 뭐예요? 똑같은 거야. 해놔도 되겠어. 이게 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좀 하지를 말던가 아니면 해가지고 언니 그냥 식사를 한번 이런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지 그게 뭐냐 그게. 그게 뭐냐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라디오를 이제 10년을 하면서 라디오가 끝나고 집에 오는 동안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동안에 꼭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를 드려요. 똑같은 질문을 해도 늘 행복하고 즐겁게 전화를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항상 끊을 때 전화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근데 이게 상투적인 것 같지만 매일매일 전화하는 게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사실. 그런 걸 빨리 캐치를 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좀 캐치하고 부모님과 또 며느리 또 형제 간의 어떤 관계들을 캐치를 해서 그거를 또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런 물건들을, 그런 그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딱 거기가 계기가 되는 게 전화통화 한 통화로. 사실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매일 전화드려서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시잖아요. 사실 할 말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잔소리를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오늘 날씨가 엄청 덥대요. 폭염이라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늘에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괜히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어렸을 때 들었던 잔소리를 그대로 하면 할 말이 있더라. 내가 애니? 네? 왜 맨날 전화 걸어가지고 잔소리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내가 뭐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사니? 내가 알아서 뭘 먹어. 내가 뭐 그늘에 가지 햇빛에 가겠니? 아니 어머니 저한테 왜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전화만 하면 맨날 잔소리만 하고. 어머니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걱정되면 미안해 해야지. 내가 애니? 김현 씨하고 무성 씨가 매일 습관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모습이 일상화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난 뭐라 그럴까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수시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것 같더라고 몰라. 그리고 준영이 엄마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아 그러세요? 아주 내 골수 회원이에요. 20년이 넘었는데 엄마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표정이 밝고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 그게 저렇게 아들에게 자꾸 문안 인사를 받고 지혜한테 문안 인사 받고 근데 지혜는 좀 뜸한가 보더라. 지혜 얘기는 별로 시기적절한 얘기를 이렇게. 별로 안 하시는데 준영이 얘기는 참 많이 하세요. 김홍환 선생님은 어떠세요? 며느리가 전화 시어머니께 자주 하는 좀 챙기실 것 같은데. 지금 말하고 싶어서 죽겠네. 이 시대에 아내상 같은 분이 이런 효부가 있다는 것만해도 저는 참 감동스러워요. 그리고 이무송 씨가 매일 부모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도 정상적이고 과연 저 아내상 씨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는 어머니한테 전화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거 웃기고 완전 이럴 정도일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 저 아내상 씨 같은 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편안한 통화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요? 네. 아니요, 그렇지 못했죠. 그러면 결혼하고 텄을 건데 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화를 통화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문명 얘기잖아요. 저쪽에 끝에 앉으신 마담들은 그러시잖아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다는데 우리나라 전화가 없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형님 며느리가 형님한테 전화를 잘 하세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며느리께서 그 얘기만 하려고 말하는데 아니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랬어. 진행을 하고 계셔서. 네, 그래서 나는 우리 며느리하고 1년 가야 한 번 통화할까 말까. 부러워서 지금 말씀하신 거구나. 그것도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저 여운이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잠깐 바꿔도 그거 외에는 별로. 시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는 잘 몰라요. 나 통화하는지 안 하는지. 오히려. 먼저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사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들하고 시어머니가 교류를 하셔야지. 며느리한테 하는 정도지 며느리한테 전화 받는 것은 나도 별로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부부관계 대화를 그렇죠. 먼저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대는 100번 전화가 뭐 화상통화가 필요 없고 가서 얼굴 한번 보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시대에 사는 것인데 지금은 이거 너무 문명의 이기를 사는 아니 거예요. 부모를 무슨 물질적으로 따지지 말고 감정적으로 따지지 말고 내가 할 도리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가 찾아가고 몰라 저는 초학동에 보내요. 저는 늘 오빠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오빠들이 80, 70이 되니까 올케들이 다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런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중에는 내가 조상님 잘 섬기고 내 부모님 잘 모시고 이게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아? 왜 나도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 받을 수도 있고 내 조카들한테 받을 수도 있잖아. 네. 지금 아니, 근데 며느리 지금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주제보다도- 하잖아. 예. 자기 아들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래.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자기 며느리가 과연 자기처럼의 발상과 사상과 이걸 하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야. 자기 며느리는 자기가 해다 준 반찬 오랜만에 듣는. 조금 어떤 시대냐 하면은 내가 들은 얘기 팩트인데 팩트인데 어떤 어머니가 반찬을 맛있게 해다 줘. 응? 근데 그 며느리가 그게 아들이 자기 남편이 그 맛있는 반찬을 먹는 게 셈이 나서 절대 아들한테 안 주는 며느리도 있다고. 그리고 전화를 그만 얘기해요. 그날 얘기하는 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대해서는 빨리 그걸 캐치해서 변화 속에서 아니 그래 나도 자기 시어머니가 맞아. 이건 정말 나도 기분 나쁜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알았어. 내가 이해를 나중에 자기 나한테 찾아 언니 이럴 때가 있을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우리 엄마하고 여행을 꼭 보낸대요. 네? 보내서 엄마가 그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여자하고 결혼한대. 그렇기 때문에 안 갈 생각인데 그러면? 결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안 갈 생각이야. 제가 안 가봐서 아는데 절대 결혼 전에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여행을 시어머니가 또 장정희 마담님이야. 근데 거기다가 어머니가 그 얘기에 속 없이 지난번에하고 좀 다르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걔는야 그 아무거나 잘 먹던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무래도 내가 그런 말을 하겠어. 근데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나 혈압올라가. 그만 얘기해. 혈압올라가. 자 저기 두 분은 두 분은 나중에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꽁트 시간을 드릴 테니까. 두 분은 같이 앉혀주세요. 계속.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전화라는 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정말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1, 2분 시간 못 낸다는 건 그건 핑계예요. 죽어가면서도 전화는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성격 차이도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보통 결혼을 했다 그러면 보통 20대, 30대 이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뭐 손자 보면 40대, 50대란 말이에요. 자식들도. 근데 우리나라처럼 며느리나 아들이나 자기 자식이 집착하는 부모는 난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왜들 그렇게 자식들한테 집착을 하고 손자한테 집착을 하고 우리나라는 부부는 없어요. 자식과 며느리와 아들과 사이와 손자들만 있는 건 그런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 같아요. 이게 내 며느리고 내 아들이고 내 사이고 해서 내가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떠나보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러나서 해야지 의무적으로 뭐 힘든데 편지 쓰고 이 친구도 괴롭고 대본까지 쓰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효라는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번 했을 때가 효지 의무적으로 365일 하는 거는 의무감이지 효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매일을 들어요. 바라시는 건 아닌데 어르신들도 이게 이제 다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요즘 애들 다 바쁜데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바라는 일을 아니 다 그것도 이렇게 하는데 바빠도 할 수는 있는데 안 한다는 건 마음이 안 가는 근데 거고. 막상 또 그걸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또 하시긴 난 안 하시더라고요. 섭섭해. 난 안 섭섭해. 난 절대. 금보라 씨의 말에 공감을 해. 아유, 왜냐니 감사합니다. 아니야 정말. 그리고 난 금보라 씨가 톤이 약해서 난 금보라 씨 얼굴 보려면 나 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생님 처음이야.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시어머니라서 무서워서 전 안 하고 시아버지라서 어려워서 전화 안 하고 걔네들이 바쁘니까 요즘 내가 그저께 전화를 해서 우리 잘 있냐 영훈이 그랬더니 줄넘기 학원을 간대요. 요즘은 줄넘기 학원도 있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맞벌이에요. 우리도 외벌이가 아니라. 참 바쁘겠다. 그걸 쫓아 퇴근 후에 그걸 오후에 방과 후에 그걸 또 가는 거야. 학원도 몇 가지를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 내가 전화 절대 받을게
못돼. 그러니까 기대도 말고 아까 김 맞아요. 교수님 내가 정말 김 교수님 너무 서운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존경하는 감독이고 군산상 세상에 내 이름을 몰라가지고 저 끝에 앉은 마담이라고 그래. 제가요. 저도 이렇게 앉으신 마담들을 그러시잖아요. 제가요. 그렇게 마인드가 그러시면 꼰대라는 소리 듣고 여기서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면 며느리 전화 기다리시고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 이제 다른 얘기. 또. 뭐가 공감할 게 있어? 뭐가 공감을 한다는 거야? 아니, 그건 시대를 아니고. 떠나서 초월해서 바쁜 애들이 이러면 안 돼. 바쁜 애들이 전화를 몇 내 개로 의사를 기다리지 왜 마. 공감을 하냐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지. 다음에 세 분을 붙여 앉으세요. 나는 반대 의견. 저만 해도 예.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이제 뭐 60대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져. 뭐 보라 씨만 해도 벌써 50, 자기 50대인가? 60 다 돼. 이제 다른데 4개월 남았어. 나는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유교 사상을 만들어내신 분이 공자세요. 공자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인의예지야. 이 인간으로 아유 조용히 좀 해서. 그게 그러니까 그 인의 어느 구경하라고 옆에 있으면 그러면 말만 하는 거지. 지금 있잖아.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이게 끊어지면 맥이 끊어지면 까먹어. 다 까먹어. 이제 나이가 있어서 진짜로. 내가 이해해. 근데 이해를 해봐. 4개월 차이는 이해가 돼. 그런데 그만 다 잊어버렸잖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